6년 전 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서해 5도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합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결의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지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합니다. 진영을 나눠 대립하는 냉전 구도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냉전 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보를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이미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보다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파탄난 현실을 보며 남북관계의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나는 2017년 독일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4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험악한 말폭탄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비관하고 있을 때 나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졌고 기회를 기다리며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몽상처럼 여겼던 4대 실천 방안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만 보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발전시키면서 이어나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8년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부든 다시 노력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그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지금처럼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